증시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면서 시장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실업률이 또 나오긴 했는데 미국 시장 안에서도 최악의 어떤 가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짜 좀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경제 지표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 각국의 봉쇄 정책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긍정적인데 그렇지만 투자자들 여러분께서는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봉쇄 정책이 이제 완화가 되긴 하는데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좀 존재한다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봉쇄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확진자 수가 증가율이 낮아지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글로벌 모든 국가들의 그런 봉쇄 정책 완화가 완전 방역에 또 계속 성공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두 국가에서는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도 나타날 가능성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장에 이러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지수라든지 종목들이 미리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은 좀 항상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제 봉쇄 정책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경제가 다시 재개 활성화된다는 것은 물론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투자자로서는 이런 점이 어느 정도 시장에는 좀 많이 좀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좀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모습의 시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치료의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선봉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자마자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지금 다시 한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주요국들에서도 봉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리고 해제를 해도 그리고 경제 활동이 재개가 돼도 시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계속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지금 그래도 한 고비를 좀 넘겼다는 평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리스크로 재부각이 되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무역 전쟁에 대한 재점화 가능성이 좀 나오거든요. 여기에 따른 여파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일단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수 된다면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양 당사자 국가에도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이제 무역 전쟁이 다시 또 이렇게 지금 다시 발발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국정 지지율이 최근 많이 하락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초 47%에 달하던 그런 지지율이 지금 44%까지 하락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올해 그 재선을 해야 되는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지지율로 낮춰졌다. 그래서 그 원인이 아마 지지율 하락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경제 지표가 많이 악화되면서 체감 실업률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원인에는 역시 그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의 그런 어떤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사실 그 무역 합의가 1차 합의가 있은 이후에 그 가장 큰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는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입을 좀 더 확대시키는 무역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7억 달러를 구매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의 그 성적을 보니까 중국이 대미 수입액이죠. 오히려 지금 5.9%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러한 수치로 가지고서는 무역 합의에 대한 그런 것이 잘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무역 전쟁이라는 또 카드를 새롭게 꺼내 들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책임론이 사실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것이 유로존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통합적으로 볼 때는 지금 무역 전쟁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역 전쟁이 그럼 다시 또 발발하겠느냐라는 점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무역 전쟁이 만일 또 격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글로벌은 물론 양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든지 뭐 주식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해 재선을 지금 11월 달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제가 더 오히려 나빠지는 그런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지금 사실 트럼프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뭐 주식시장도 좋았고 경제도 회복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단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약간 좀 훼손되긴 했지만 그래도 경제를 가장 무기로서 지금 회복을 무기로서 재선의 그런 캐치프레이를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만일 무역 전쟁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경제가 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카드를 다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역 합의로 지속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맞다. 이건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결국 이러한 그 미국과의 중국 간의 그 무역 전쟁 격화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좀 판단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도 고려하시고, 결국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더 고려해야 될 점은 코로나19에 관한 내용이 좀 더 시장에는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초기에도 그 미중 1차 합의 내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고, 미국 측에서 특히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또 재선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 리스크를 그렇게 많이 키우진 않을 것이다. 다만 잠재적 리스크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감안은 해둬야 된다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자면, 정말 오랜만에 지난주에 그것도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교환의 순매수세가 있었는데 진짜 잠깐이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뭐 가장 궁금한 건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인데, 또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매매에만 휘둘렸던 예전의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도 평가를 하던데, 그래도 뭐 외국인은 필요하긴 하니까 좀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만 지금 뭐 시장을 올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외국인 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해서 외국인이 중요도가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네. 단지 이제 향후에 시장이 좀 더 한 단계 레벨업 할 때는 외국인의 힘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실 코스피만 보면 최근에 조금 매수하는 모습이 뭐 좀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뭐 468억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 사실 장 초반만 해도 1000억대 이상의 큰 순매수를 보이다가 막판에 갈수록 좀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최근 뭐 한 2, 3주를 좀 시계를 넓혀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인 매수로 완전히 전환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오히려 그 매도 강도가 예전보다는
좀 약해졌다라는 점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좀 외국인을 바라보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볼 때는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은 상당히 지금 시장에 큰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사실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국면이 지금 몇 주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전고점이라든지 사실 더 크게 보면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도 상당히 높게 보시는, 물론 장기적이겠지만 그런 분들, 투자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런 포인트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최근 그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날에 지수의 상승률이 오히려 평일 대비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외국인의 중요도는 역시 아직도 좀 일부지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체 시장을 외국인이 현재 지금 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외국인이 현재 사고 있는 업종은 어딘가라고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업종이, 해당 업종을 보니까 의약품,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이 좀 외국인이 그나마 간헐적으로 매수를 좀 연속적으로 하는 날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한국에서의 그런 경쟁력 회복이라든지 경쟁력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뭐 언택트라든지 뭐 IT 분야가 상당히 또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좀 관심을 보이는데, 최근에 그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상당히 그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좀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과거 뭐 뉴딜 정책 같으면 뭐 건설을 해서 SOC를 부각시켜서 다리를 놓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그런 뉴딜 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그런 대형 종목들조차도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좀 언택트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각국의 그런 경제가 재개된 이후에 어떤 경제 지표가 확실히 좋아지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외국인의 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이렇게 세계가 봉쇄 정책을 이제 그만두고 경제가 재개되면서 지표까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외국인도 이제 충분히 이제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서서히 마련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직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요인들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언제쯤 돌아올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도 지금 이제 1950선 부근인데 증권사들이 지금 예상했던 5월 코스피 증시 밴드에 지금 상단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위로 치고 올라갈까 아니면 다시 이제 천장 부딪혀서 떨어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받쳐주는 펀더멘탈이 아직 안 되고, 떨어질 것도 같은데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해서 저점에 매수하려는 매수에는 강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성을 보기보다는 변동성이 지금 많이 축소되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동성은 3월 같은 경우 코스피 경우에 위아래 뭐 보면 650포인트가 위아래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큰 변동성이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요. 3월 달이죠. 3월 달. 3월 그러니까 네네. 첫 거래일에서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최고점 대비 최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예. 4월에는 요것이 절반 조금 안 되는 29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변동성이 축소되었다가 지금 6월에는 지금 60포인트밖에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이제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면서 이제 시장은 위로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을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 옆으로 횡보만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횡보 쭉 하다가 어떤 시점이 됐을 때는 그것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보통 수렴을 한 이후에는 예. 방향성을 잡기 마련인데 그런데 보면 지금 상승을 위한 재료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빠르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빠르게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함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상당히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은 아직도 매도 우위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경제 지표는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사실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 지금 현재 지금 뭐 코스피에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하락은 어떠냐? 상당히 지금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아직도 대기하려는 그런 매수를 하려는 대기 매수세가 많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인 참 이상한 시장이 되고 있는데 예. 결국 뭐 이것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좁은 박스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현재 시장의 방향성은 뭐 유지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1850에서 1950선 사이 정도가 박스권이고 제가 볼 때는 요거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근접했을 때는 고점 매도, 뭐 저점 매수하는 이런 좀 소극적인 전략으로 이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현재 펀더멘탈이 그렇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 장세라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추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좀 애매하네요. 상승 재료는 부족한데 또 유동성은 풍부하다. 수급 논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처럼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계속 저희들은 매 실시간으로 주식시장을 좀 분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현재까지 그래도 딱 눈에 잡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특히 안에서 아까 제약바이오주도 얘기를 해주셨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게임주들도 좀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고 좀 이거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고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80선을 회복했고 지금 사실 그 위로 지금 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결국에는 지수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전으로 거의 회복을 했다, 복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기술주들의 반등이 훨씬 더 지금 강한 모습인데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코스닥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되고 있고 예.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뭐 매도 일변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수 매도를 좀 병행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지금 지수상으로 보면 사실 690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690선을 뭐 올해만 한 2번 정도 기록한 이후에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690선이 강하게 돌파될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반면에 그 강력한 저항선일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사실 좀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부합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또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분석했을 때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나 또 변수들은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한국판 뉴딜 얘기를 참 많이 했었고 미국은 이제 고용지표 잘 보자 얘기가 됐는데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디에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눈여겨보십니까? 네, 일단 국내 시장만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주 후반부터 그 국내 지역각
감염이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지난주에 지금 전환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사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되면 결국 코로나19 관련주에 관심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유통, 여행 등 피해주들이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이것이 당분간은 반대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더 좀 관심을 이어가고 외국인이 좀 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예. 그리고 피해주들이 좀 더 관심을 덜 받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5일이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마감이 되는데요. 발표가 좋은 기업들은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사실 꾸준히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안 좋았던 기업들도 이제 뭐 얼마나 나쁜지 확인이 되었고 그렇지만 뭐 이후에 뭐 2분기까지는 아니고 3분기부터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확실할 때는 이제는 대규 매수세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인데 일단 포지션상으로는 외국인이 지금 양매도로서 여기서 큰 변동성이 없을 때 포지션상 좀 수익을 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 만기에서는 큰 변동성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항상 옵션 만기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경계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주는 확진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그 증가세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썸머리로 투자 포인트 전략들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좀 요약해서 압축해 드리면 사실 지금 실물 지표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의 수익률 게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서 코스피 말고 그 코스닥 종목들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섣불리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별로 이벤트나 어떤 그런 재료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격이 벌어진 종목이라면 일단 고점 매도해서 좀 향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확인한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 매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장 포인트들과 또 한 주를 준비하는 투자 전략 큰 그림 그려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